안녕하세요. IT 전문 방송 토크 IT 진행맡고 지식 PD 고성입니다. 요즘 4차 산업혁명 시대 때 이런 중소기업은 이런 디지털 혁신의 기회와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사실 막막합니다. 네, 중소기업 입장에서요. 그래서 오늘 중소기업인 SCK, 중소기업의 디지털 혁신을 도와주고 있는 기업이기도 한 IT 기업이기도 한데요. 여기 와서 실제로 이제 이 SCK의 IT 관리자이면서 실제로 외부에 많은 중소기업의 또 디지털 혁신을 도와주고 있는 SCK의 이재희 부장님과 오늘 한번 적나라하게 그 본질을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네네. 자, 부장님 먼저 그 SCK 네. 그 모르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거든요. 사명도 바뀌었지 않습니까? 네네네. SBCK에서. 네네. 어떤 회사입니까, SCK는? 저희는 그 업력은 한 25년 좀 넘게 돼 있고요. 주로 이제 벤더에 이제 총판을 하는 네네. 비즈니스를 이제 주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마이크로소프트뿐만 아니고 오도비, 뭐 오토데스크, 그리고 안랩, 국내 네네. 벤더 뭐 이런 이제 벤더들을 위주로 해서 총판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 저는 이제 이런 솔루션들을 이제 고객분들이 잘 사용할 수 있게 이제 서포트를 해드리는 이제 기술 쪽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네네. 마찬가지로 저희 회사에 이제 IT를 제가 이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네. 모두 몇 명이죠? 저희가 지금 현재는 한 150명 150명? 정도 어휴. 인원이 됩니다. 150명 관리하시면 만만치 않으실 것 같은데. 그렇죠. 뭐 저희가 이제 더 많았을 때도 있고 조금 줄었을 때도 있는데 이게 이제 뭐 150명 정도 되니까 워낙 네. 이제 다양한 비즈니스도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좀 자회사도 일부 있어요. 그래서 네, 이런 네. 것들을 이제 다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제 굉장히 시간이나 뭐 인력이 투여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보통 이게 많은 분들하고 이게 인터뷰를 했지만 이렇게 좀 부장님처럼 관리자 역할을 하면서 또 IT 전문가 역할을 수행하는 두 가지 겸직해서 수행하는 분들은 제가 처음이거든요. 아, 그렇습니다. 네네. 예. 이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뭔가 그래야지 실제로 중소기업이 어떤 페인포인트 있고 어떤 고민이 있는지를 더 너무나 쉽게 느끼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 쪽으로는 장점이 있고요. 예. 내부적으로는 일이 많아지는 장점이 있죠. 예. 알겠습니다. 이것저것 다 해야 되는 네네. 것들이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뭐 여기 이왕 SK 왔으니까 하나하나 네네. 실제 중소기업이 이런 디지털 혁신의 기회를 잡기 위해서 네. 어떤 준비를 해야 되고 어떤 플랫폼과 어떤 인프라를 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기로 하죠. 네, 알겠습니다. 네? 저쪽으로 가시죠. 네네네. 네. 젤이라는 것이 부장님 명칭이 호칭인가요? 네, 제 별칭? 영문 이름을 영문 이름을 써서. 쓰고 네네네. 호칭을 그럼 젤이라고 부릅니까? 네네. 톰앤제리? 아. 진짜 약간 제리 비슷하게 생기신 것 같기도 하고. 네. 이게 어떠세요? 이렇게 영문으로 서로 호칭을 하니까 뭐가 제일 달라진 것 같습니까? 회사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게 이제 영어를 부르니까 이제 네. 영어 문화권에서는 이제 뭐 상호 존칭이나 이런 게 좀 덜하니까 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게 익숙하지는 않은데 그나마 이제 소통이 좀 잘 되는 이런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맘먹지 않습니까? 젊은 친구들이? 한국이니까 안 먹기는 좀 그렇죠. 네. 일반적으로 네. 뭐 이렇게 IT 솔루션을 판매하는 회사가 판매만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실제로 그 판매하는 그 쪽에서 실제로 그것을 실제 내부에서 적용하면서 사용하면서 그 사용하는 또 그런 것을 또 전담하는 분이 그 판매할 때 컨설팅 하시는 분이 그거까지 같이 한다면 고객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객의 어떤 그런 페인 포인트랄까 고객의 그런 심정을 굉장히 잘 이해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자연스럽게 예, 그죠? 그렇죠. 그래서 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덤으로 해서 귀찮은 일이 많아요. 귀찮은 일이 많은데 네. 이런 걸 함으로 인해 가지고 실제 저희가 마이크로소프트 비즈니스 제가 컨설팅이나 이런 걸 할 때 좀 더 고객 쪽 입장에서 그러니까요. 그 고민이나 이런 것들을 뭐 많이 말씀드리고 같이 공감하고 어떻게 해결할지 이런 것들은 조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요거는 장점이 있는 그러니까 부분이 있죠. 고객하고 상담하실 때 네. 프로토콜이 굉장히 잘 맞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 거는 이제 장점으로 볼 수 있는 근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IT 관리자를 해보시니까 중소기업에 처음에 하실 때 어떤 점이 제일 힘드셨어요? 와, 내가 이것까지 해야 되나? 어떤 점이 제일 힘드셨어요? 그러니까 소위 이제 IT 이제 관리자라고 하면 이름이 이제 좋게 포장을 하면 IT 관리자인데 사실 이 중소기업 저희 같은 이제 규모에 보면 네. 저희 같은 엔지니어들이 보기에는 IT가 아닌데 아, IT로, 잡무까지 하는. IT로 치부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래서 뭐 프린터라든지 뭐 프린터 복사가 안 된다든지 네, 이런 것들도 다 이제 IT. 그리고 뭐 요즘에는 이제 다 이제
뭐 노트북이나 PC로 운영을 네. 하고 있는 네. 업무다 보니까 음. 뭐가 안 되면 뭐가 안 되면 다 이제 IT 쪽으로 그렇죠. 하게 되죠. 모든 것이 디지털이니까 요새 그렇습니다. 회사에서 네. 모든 것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효과적으로 처리할까 그런 걸 고민도 많이 하셨을 것 그런 같아요. 고민을 항상 하고 있죠. 아,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이따가 얘기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365가 네. 그러한 고민을 좀 많이 해결해 주는 것 같습니까? 실제로 써보시니까 어떠세요? 저희가 뭐 그런 비즈니스를 해서 그런 게 아니라 네. 실제로 저희가 이제 제 하고 있는 업무 중에 마이크로소프트 365를 도입함으로 해서 업무적인 그러니까 이전에 얘기했던 IT 관리자의 업무 중에 업무 비중이 많이 준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네. 이제 아까 얘기했던 IT 관리자가 뭐 없을 수는 없어요. 예,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얘기한 진정한 이제 IT 엔지니어들이 해야 되는 롤만 이제 남아 있는 거고 나머지 이제 잡무들 이런 것들은 많이 사라졌다고 보면 되죠. 그런 것들은 이제 어떤 플랫폼이 자동화 시킨다든지 플랫폼 시스템적으로 또 한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네. 하는 말 네네. 그러면 되는 겁니까? 네. 저 부장님, 지금 이제 요즘 이제 클라우드 시대 때 네. 클라우드 시대인데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한 7, 8년 전에 오피스 365라는 게 나왔지 않습니까? 네네. 물론 그 전에 우리가 엑셀, 파워포인트, 뭐 워드 해가지고 오피스가 있었고 쭉 몇십 년간 그죠? 그 오피스 365가 나왔고 또 요즘 최신에 또 윈도우 10이 또 나왔고요, 그죠? 그렇죠. 윈도우도 바뀌었고요. 또 몇 년 전에 또 마이크로소프트 365라는 것도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오피스 모르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그죠? 오피스는 네네. 다들 알고 있지만 네네. 오피스 365부터는 뭐지? 헷갈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오피스 365, 윈도우 10, 마이크로소프트 365 이 세 가지를 네. 좀 어떤 선상에서 이것이 발전해 나갔고 이것들의 본질은 무엇인지를 좀 설명해 주면 좋을 것 네네네. 같거든요. 일단 오피스 365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름이 조금 애매하다고 봐요. 네, 왜냐하면 네. 오피스 365로 이름이 되어 있으니까 네. 뭐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게 오피스라고 생각을 하세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오피스는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네, 그렇죠. 뭐 아웃룩 이런 걸 네. 얘기하는데 네. 물론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예전부터 쓰던 오피스고 오피스 365는 뭐냐면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외에 네. 여러 가지 앱들이 더 추가가 되어 있어요. 예를 네. 들면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원드라이브나 어. 뭐 그다음에 이제 뭐 그 플래너 아니면 비디오를 볼 수 있는 비디오 그 유튜브 같은 네. 형태를 플랫폼 제공하는 비디오도 있고요. 뭐 프로젝트 뭐 이런 다양한 비지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제공을 하고 다 있고요. 클라우드로 아, 다 제공을 네.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이제 그러니까 예전 입장에서 보면 이제 그 PC의 툴로 쓰는 한 측면이 하나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5365 안에는 기존에 이제 서버를 대처하는 제품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네. 뭐냐면 예전에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메일을 쓰려면 익스체인지 서버, 그 다음에 이제 뭐 아까 얘기 드린 셰어포인트 서버,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이제 서버들을 복잡했죠. 좀. 별도로 구축을 했어야 되는데 이 서버들이 다 구축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아. 예, 그래서 이제 오피스 365라고 하면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뭐 비지오, 뭐 퍼블리셔, 뭐 이런 이제 깔아서 쓰는 이제 툴 플러스 그다음에 서버군 제품을 통칭해서 인프라까지 통칭을 해서 오피스 365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오피스 365가 네. 저도 처음에 생각하기에는 그거 기존에 있던 우리 데스크탑에서 네. 깔아서 쓰던 엑셀, 파워포인트, 워드 그렇죠. 이런 것들을 그냥 클라우드 월정액으로 빌려서 쓰는 네네네. 서비스인가 보다 생각했는데 그렇죠.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라 그렇죠. 그거는 디폴트고 당연히 클라우드 서비스 그 제공 플러스 기업에서 필요한 IT 인프라를 그렇습니다. 클라우드 서비스로 제공해주는 그렇습니다. 그런 어떻게 보면 효시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예. 어. 그래서 예전 방식으로 치면 이제 익스체인지 서버, 그게 메일 서버죠. 네. 메일 서버를 도입하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견적을 받으시고 예전에 하던 방식이 그다음에 하드웨어 준비하셔야 되고 엔지니어가 들어와서 설치해야 되고 세팅도 복잡했어요. 세팅해야 되고 구축해야 되고 그 다음부터 이제 쓸 수 있는 상태였다고 하면 지금은 오피스 365를 예를 들어서 오늘 오전에 구매하면 오후에 그 익스체인지 서버를 바로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 클라우드 형태이기 오케이. 때문에 그런 이제 인프라까지 다 합쳐서 이제 오피스 365라고 부르고 있다고 보시면 돼서 단순히 이제 오피스 제품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윈도우즈는 윈도우즈가 이제 지금 현재까지는 윈도우 10이 마지막 버전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윈도우 7, 8 네. 뭐 이렇게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네, 네. 이제 지금 현재까지는 더 이상
다음 버전은 없다고 얘기는 하고 있어요. 그래요? 네, 윈도우 10 같은 경우는. 더 이상 발전 그러면 그러니까 네이밍은 끝났다는 거죠. 아. 네이밍은 윈도우 10에서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내부의 이제 빌드 버전이 이제 계속 업데이트가 되는 형태가 되는 게 윈도우 10으로 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네. 이것도 이제 클라우드 형태로 해서 인증을 받을 수 있게 나와 있는 게 윈도우 10. 네. 이 제품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365에 포함이 돼 있는 그렇게 이제 발전을 해왔고요. 자, 근데요. 네, 그 부장님은 윈도우 10뿐만 윈도우 7서부터 윈도우 오랫동안 그렇죠. 쓰셔왔잖아요. 네네네. 이번에 윈도우 10 써보니까 네. 정말 어떠십니까? 이거 진짜 괜찮은데 획기적인데 뭐 하는 그런 느낌이 있나요? 어떤가요? 이전 OS에 비해 가지고 뭐 일반 사용자들은 잘 모르실 수 아, 있어요. 네, 네. 왜냐하면 그 기능적으로도 이제 뭐 충분히 뭐 업그레이드된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윈도우 10 같은 경우는 내부적으로 얘기하기로 이제 Secure OS라고 부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안이 한층 강화되어 있는 OS예요. 아,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용자들이 일부 업무를 하면서 느낄 수는 없는 기능들이긴 하지만 보안적인 측면이 굉장히 강화가 돼 있고 뒷단에서 네네. 돌아가고 있는 보안에 이제 동작하는 것들이 굉장히 강화가 돼 있고 네네. 당연한 얘기지만 현재까지 나와 있는 이제 윈도우 계열의 OS 중에는 가장 강력한 보안을 제공하고 있는 OS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네. 네네. 그러니까 이제 보안을 그냥 어떤 곁다리나 옵션을 붙인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윈도우를 설계하고 할 때 네. 보안을 거기다가 보안이 아주 중심이 타이트하게 그냥 융합시켜버린 것 그렇습니다. 같네요. 네, 네. 그리고 제가 저도 이제 해외 이제 뉴스 같은 걸 쭉 보면은 어떻게 보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피스 365를 클라우드 처음에 어나운스했을 때 네. 저거 잘 될까? 이 의구심에서 되게 많았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굉장히 잘 나가고 있어요. 오피스 365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굉장히 잘 나가고 있거든요. 그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마이크로소프트뿐만 아니고 음. 그 IT의 이제 대세, 뭐 흐름, 큰 웨이브가 지금 현재 클라우드로 가고 있다고 봐요. 네. 그래서 뭐 잘 아시겠지만 마이크로소프트뿐만 아니고 음. 예를 들어서 다른 이제 그 솔루션이나 이런 벤더들도 다 클라우드로 넘어가고 있고요. 네네. 그 상태에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도 이제 클라우드 제품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넘어가고 있는 거라고 보여지고 그에 따라서 IT나 시스템도 그 정보의 빠른 변화 네. 이런 거에 따라서 시스템도 굉장히 빨리 변하거든요.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라고 치면 예전에 이제 한정돼 있는 버전을 구매해서 시스템을 구축해 놓고 뭐 한 5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업그레이드 그렇죠. 하거나 이런 형태였으면 그래도 됐죠 옛날에는. 네, 옛날에는 그렇게 됐지만 지금은 이 흐름이 굉장히 빠르게 변하기 그렇죠.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이제 따라갈 수가 없는 맞아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클라우드로만 해야만 이제 클라우드에서 이제 계속 빠른 업데이트가 일어나고 지속적으로 이제 뭐 최신 상태를 유지할 수 있고 뭐 그래서 이제 업무가 빠르게 변하더라도 네. 요거를 이제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이제 IT가 되는 게 클라우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금 많이 보급이 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엑셀, 파워포인트, 워드를 네. 클라우드로만 쓰는 것이 아니라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기업에서 필요한 IT 인프라를 네.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해주고 네네. 또 이제 윈도우 10이 또 보안을 또 강화시켰고 그렇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상승작용을 일으켜가지고 네. 지금 이제 오피스 365가 네. 굉장히 지금 그 기업에서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됐어요. 뭐 보안도 강화됐고 그다음에 단순하게 그 오피스 툴뿐만 아니라 이제 기업 필요한 IT 인프라까지 클라우드 제공하는데 왜 2, 3년 전에 마이크로소프트 365라는 것은 또 왜 나온 겁니까? 마이크로소프트 365는 네. 지금 말씀드린 이제 오피스 그리고 윈도우 10 이렇게 있고요. 이제 하나의 모듈이 추가가 돼 있는 게 마이크로소프트 365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네. 이제 크게 보면 세 가지의 이제 제품군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게 마이크로소프트 365고요. 네. 그 중에 이제 마지막에 들어오는 게 이제 EMS라고 하는 엔터프라이즈 모빌리티 앤 시큐리티라고 하는 보안 쪽입니까? 제품이고 이제 보안에 관련된 제품들이 이제 한 제품군을 이루고 있죠. 아니 아까 윈도우 10에 네네. 보안이 거의 인베드 돼가지고 강화시킨 게 윈도우 10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왜 EMS라고 보안 모듈 왜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윈도우 10의 이제 보안 OS라고 하는 부분은 네.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엔드포인트 단위죠. 그래서 이제 사용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마지막 단말에서 윈도우 10을 쓰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보안은 윈도우 10이 철저하게 보안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나 예를 들어서 네트워크 상에 있는 클라우드 상에 있는 아까 얘기한 그런 인프라들에 대한 보안은 별도 이제 관리가 필요하고 보안 적용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이 EMS라고 하는 모듈로 나와 있는 거죠. 그러면 EMS라는 그 안에는 네.
다양한 이제 그 IT 인프라, 네트워크라는 서버라든지 그런 보안 쪽에 네. 다양한 그 보안 솔루션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그러면 다 개별로도 다 들어가 있는 겁니까? 거기? 그렇죠. 예, 그래서- 선택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러면? 그렇습니다. EMS는 이제 그 저희가 소위 얘기하는 이제 패키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안에 한 6개, 7개 정도의 이제 그 또 다른 이제 솔루션들이 들어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6개, 7개를 한꺼번에 구매하시는 게 이제 EMS고 개별로 요거는 다 구매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네. 이제 이 시간 이후로 계속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지만 필요하신 그 모듈에 따라서 6개, 7개를 하나씩 구매하실 수도 있고 네. 아니면 EMS만 구매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윈도우 5365 EMS를 합쳐서 마이크로소프트 365라고 하는 패키지, 제일 큰 패키지를 이제 구매하실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 제일 큰 패키지, 네. 그러니까 오피스 365하고 네. 그다음에 윈도우 10하고 그다음에 EMS 네. 이렇게 해서 마이크로소프트 365를 네. 풀 패키지를 한다면 네. 기업은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네. 이제 어떤 특별한 전담자나 네. 특별한 포인트 솔루션이 없더라도 네. 이제 그 기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네. IT 인프라라든지 디지털 혁신에 관련된 플랫폼은 먼저 갖춰져 있다고 그렇죠. 보면 되는 네,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 보안 뭐 생산선부터 시작해서 보안까지를 이제 아우를 수 있는 이제 하나의 플랫폼이 다 네. 구비가 됐다고 보시면 되시죠. 어떻게 보면 이번에 나온 마이크로소프트 365가 네. 그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는 이제 이런 이제 중소기업에 대해서 그 앞으로 여기에 중소기업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녹여놓는 이 플랫폼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갈 것 같은데요. 그렇겠죠. 네, 예, 앞으로 지금 이제. 다양한 서비스가 더 추가될 것 같은데요. 여기 중소기업이 그렇습니다. 필요한? 지금 현재도 선택할 수 있고. 현재도 오피스 365도 마찬가지지만 네. EMS라고 하는 것들도 계속 뭐 하루 일주일 단위가 다르게 계속 업데이트가 되는 부분이 네,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저희도 계속 이제 새로운 기능들을 체크를 해야 되고 어떤 기능들이 업데이트 되고 있는지 계속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업데이트가 돼서 앞으로는 네네. 계속 더 많은 부분으로 이제 확장이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기업의 업무 행위들을 쭉 분석해 보면 네. 가장 많이 기업에서 하는 행위가 회의라든지 네. 서로 커미션하고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그런 것들이 자료 보고 하는 것들인데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 사실은 기업에서 특히 중소기업에서는 시스템이 탁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막 뭐 오프라인, 온라인 막 하는데 서로 이것이 다 연결도 안 되고 히스토리도 남지도 않고 그때마다 또 해야 되고 뭐 이런 거 되게 많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365에서는 네. 어떻게 보면 뭐랄까요 그 가장 기업에 있어 핵심 액티비티인 회의하고 논의하고 뭐 이런 것들을 예전보다 훨씬 더 효과적으로 할 수 네네네. 있게 해주는 그런 방안이 있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말씀하신 그런 이제 뭐 회의나 공동 작업이나 네. 뭐 협업을 하는 부분이 예전부터도 관련된 이제 뭐 일부 솔루션들은 다 존재를 했었어요. 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고 기존에 나와 있는 다른 협업 툴들도 네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네. 마이크로소프트에 이제 그 들어 있는 이제 협업 툴 중에 하나는 마이크로소프트 팀즈라고 하는 제품이 하나 들어 있어요. 네네. 요거는 뭐냐면 기존에 예를 들어서 협업 툴이 이제 산재에 있는 거죠. 그렇죠. 네, 네. 일반적으로 막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던 것들을 하나로 모아주는 이제 플랫폼 역할을 해줍니다. 협업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오프라인 회의도 관리해주고 그렇습니다. 예, 오프라인 회의도 하실 수도 네네. 있고 뭐 일정을 잡거나 네네네. 이런 뿐만 아니고 자료 전달이나 네. 공유나 네. 아니면 여러 명이 같이 작업을 하는 프로젝트나 음. 이런 것들을 하나의 플랫폼 안에서 뭐 다 모아가지고 한눈에 보면서 작업을 하실 수 있게 만들어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팀즈라고 하는 제품들이 나와서 그거를 이용을 하시면 예전에도 이제 협업은 하셨지만 이 마이크로소프트 팀즈를 이용하면 훨씬 뭐 이런 작업 속도가 빨라지실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프로젝트를 하는 기간도 줄어드실 거고 효율적으로 하실 수 있을 거라고. 그리고 이 프로젝트에 관련된 네. 여러 가지 뭐 인원 사람이나 아니면 뭐 행위들에 대한 과거의 히스토리를 다 볼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뭔가 그런 컨텍스트를 다 알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이 굉장히 그 효과적이겠네요. 네, 최적화돼 있다고 보시면 되시죠.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 그 기업에 있는 사람들이 팀즈를 통해서 백엔드 다양한 서비스가 연결도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쉽게. 네네. 그러니까 팀즈를 통해서 모든 것을 결국 다 수행하게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뭐 공동 작업, 협업, 뭐 콜라보레이션 뭐 이런 부분들이 다 이제 팀즈 안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지금 만들어져 있죠. 그럼 팀즈가 굉장히 네. 직관적이고 네. 그 어떤 사용의 편의성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네. 쉽게 쓸 수 있는 겁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이제 특징이나 장점 중에 하나가 네. 뭐 계속 그런 사용자들이 써왔던 경험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새로운 제품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네. 기존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사용하기 좀 편리하게 돼 있으시거든요. 마찬가지로 팀즈 같은 경우도 이전에 사용했던 이제 여러 가지 오피스나 마이크로소프트의 뭐 솔루션들을 이렇게 경험하신 적이 있으신 분들이면 네네. 직관적으로 보시고 예, 느끼시면서 사용하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특별한 기능들은 좀 뭐 교육을 받으시거나 이런 건 좀 해야겠지만 네네. 그게 아니고 이제 뭐 당장 사용하실 수 있게는 이제 직관적으로 보이는 형태로 되어 있죠. 네네. 협업 툴들이 매번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해외도 그렇고 뭐 국내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그렇습니다. 나오는데 네네. 저도 이걸 쓰다가 뭐 이거 쓰다가 저거 쓰다가 막 그러는데 근데 쓰다 보면 항상 그런 게 모든 것을 만족시켜주는 협업 툴은 없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주 팬시한 기능은 있지만 사실 중소기업이 뭐 팬시한 기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 어떤 기본적으로 내가 꼭 해야 될 것들이 아주 시스템적으로 체계적으로 딱 돼야 되는 게 중요하고 기록이 남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모든 것이 다. 네. 그런 관점에서 네. 팀즈가 네. 그 기존에 나와 있던 다양한 협업 툴하고 팀즈만의 장점이랄까? 그건 뭐가 있는 겁니까? 그거를 좀 말씀드리면 팀즈가 제가 말씀드린 이제 일반적인 하나의 뭐 어플리케이션 툴 정도로 말씀을 드리지 않았고 제가 플랫폼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그런 부분에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팀즈 자체는 채팅 기반으로 일단은 이제 채팅 기반으로 프로젝트를 하고 팀 단위의 협업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공간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각 회사마다 협업하는 방식이 다르고 우리가 쓰는 시스템이 다를 수가 있고 선호하는 어플리케이션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팀즈 자체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내가 원한다면 팀즈 안에서 내가 원하는 어플리케이션 그게 꼭 굳이 마이크로소프트 제품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어요. 네. 그런 것들을 한 번에 보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 제품은 아니지만 팀즈 화면에서 그 사이트나 뭐 그 어플리케이션을 연계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한 곳에서 작업을 가능하게 해주기 때문에 아주 강력한 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네. 또 그 뭐 거기 사이트 여러 가지 또 그럴 필요도 없이.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뭐 A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에서 작업하고 B라는 어플리케이션을 작업해도 되지만 네네. 이게 이제 그 사이트나 뭐 어플리케이션을 두 개 띄우는 게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이거를 한 번에 할 수 있다는 게 뭐 실제로 작업을 하거나 경험을 해보면 상당히 좋은 기능으로 느껴지거든요. 네네네. 뭐 요걸 열고 저걸 열고 한 필요가 그렇죠. 없이 한눈에 그렇죠. 볼 수 있다고 하는 게 가장 큰 장점이 되죠. 그렇죠. 예를 들면 뭐 어떤 걸 보고 뭐 하는데 5단계가 필요한데 그냥 한 단계로 다 끝나버리면 굉장히 커다란 생산성이 저희 같은 경우는 클릭 3번 하냐 2번 하냐 요거에도 큰 차이를 느끼거든요. 엔지니어 관점에서 뭐 어떤 작업을 할 때 클릭이 몇 번 들어가느냐 뭐 이런 것들도 아주 큰 메리트예요. 근데 이제 그런 이제 반복적인 작업이나 프로세스가 단계가 넘어가는 것들을 확 줄여주게 되는 거죠. 네. 회사에서 또 이제 협업도 막 많이 하지만 기본적인 회사의 업무 행위 중에 하나가 회의지 않습니까? 회의. 그렇습니다. SC계도 회의 많이 하시죠? 회의가 엄청 많죠. 네, 엄청. 아니 왜 이렇게 회의가 많은 거예요? 중소기업인데도. 그게 네. 그 업무를 하는 방식이 많이 바뀌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뀌었다고 하는 게 지금 저희가 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뭐 이런 4차 산업혁명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 중심이 개인이 업무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여러 명이 하는 업무가 많이 늘어났다는 측면에서 보면 기본적으로 여러 명이 회의를 여러 명이 업무를 하려면 일단 모여서 그렇죠. 논의를 하고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회의가 엄청나게 많아지는 형태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도 수없이 많이 넘쳐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같이 모여서 같이 해야 되는 업무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 중심에 이제 회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지금 보고는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도 엄청나게 회의가 많은. 근데 그 회의가요. 네. 회의가 꼭 뭐야 물론 이제 얼굴 맞대고 하면 제일 좋겠지만 그렇습니다. 또 요즘은 또 많이 또 원격으로도 많이 일도 많이 하고 네. 서로 시간대가 안 맞기도 하고 네. 그럴 때면 SK에서는 네. 이게 팀즈에서 네. 그 페이스 투 페이스가 아니라 네. 어떤 사람은 원격에서 들어온다든지 그렇게 뭐 하이브리드 형태로 한다든지 아니면 아예 그 팀즈에서
원격 형태, 회의 형태로 또 많이 합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게 지금 이전에 이제 회의 형태를 보면 예를 들어서 한 사람 한 사람 일정을 다 이제 체크를 하고 뭐 가능한 시간을 맞춘 다음에 그 다음에 알아봐야 되는 또 회의실이 비어 있는지 이렇게 알아보고 이제 진행을 했던 반면에 지금은 이 저희 회사도 마찬가지인데 인원들이 다 외근이나 출장을 많이 가고 그렇죠. 있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요즘에 휴가도 많이 이제 자유롭게 써야 되는 분위기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이 있는 경우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예전 방식으로 하면 도저히 회의가 진행이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네. 지금 현재는 예를 들어서 회의실도 저희가 많이 보유하고 있지만 그래도 계속 모자라거든요. 그래서 오피스 365에서 팀즈에서 이 지금 현재 가능한 회의실을 한눈에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여러 구성원들 회의에 참석해야 되는 사람들이 지금 어느 시간에 비어 있고 이런 것들을 한눈에 보면서 일일이 연락을 하지 않아도 이제 회의를 잡을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회의를 잡았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 회의실에 꼭 참여하지 않아도 팀즈로 예를 들어서 음성으로만 참여를 한다든지 뭐 원격에 있으더라도 인터넷만 되면 들어와서 내용을 이제 듣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가능해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경우도 많이 있죠. 회의가 이제 하다 보면 좀 길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길어지면 일정이 있으신 분도 가야 돼요. 그러면 이제 뭐 그 사람은 예전 같은 경우는 거기까지만 듣고 이제 나가면서 그렇죠. 이제 회의가 먹는 거죠. 근데 지금 현재 팀즈 회의 이런 것들을 이용하면 실제 회의실에 앉아서 회의를 하다가 내가 업무가 있으면 나가는 거예요. 그 네. 대신에 나가면서 전화로 이제 회의를 돌리는 거죠. 아, 음성으로 돌리면서 네, 그래서 네, 이제 네. 나가면서도 내용을 계속 들으면서 이제 업무나 회의가 연속성 있게 끊어지지 않게 이제 해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우리가 이제 회의 같은 것을 뭐 이렇게 사람이 회의록을 쓸 수도 있겠지만 네. 또 음성 같은 것들 다 녹음하면 좋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나요? 아니, 녹음이나 이런 것도 이제 뭐 기능들은 다 제공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뭐 화상 회의를 하거나 이런 것들도 하실 수가 있어요. 아, 화상회의까지? 그렇습니다. 네네. 예전에 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스카이프 지금도 있겠지만 네. 스카이프 그럼 기능도 그러면 팀즈 안에 다 들어가는 겁니까? 그렇죠. 그 스카이프는 공식적으로는 지금 단종이 됐어요. 아, 네. 지금 이제 지금 현재 고객분들이 쓰고 있는 스카이프는 아, 쓰실 수는 있는데 신규로 구매하실 수는 없어요. 그러면 팀즈 안에 네. 팀즈 안에 화상회의를 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그런 기능들이 디폴트로 들어가 예전에 있는 거죠? 스카이프에서 하던 기능들이 다 팀즈로 넘어와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네. 그건 스카이프 상관없이 그냥 팀즈의 화상회의가 새로 만들어진 거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네네. 네. 네. 팀즈의 화상회의는 그러면 어떤 별도의 장치 없이도 쉽게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네. 별도의 장치가 필요 없고요. 네. 뭐 캠이나 이런 게 있으시면 바로 그냥 쓰실 수가 있고 없으시더라도 그냥 이제 음성 통화 뭐 이런 것들로 이제 뭐 통화를 하시거나 이런 것도 가능하죠. 그리고 오피스 365나 마이크로소프트 365의 모든 제품은 모바일로 제공이 돼요. 네. 그래서 팀즈도 모바일이 나와 있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모바일만 가지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팀즈를 켜서 거기서 화상회의를 모바일 대 PC 아니면 네네. 모바일 대 회의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다 화상회의도 참여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네네. 이렇게 되면 뭐 어떻습니까? 이게 뭐 쉽게 팀즈에 서로 언제든지 연락할 수 있고 막 이렇게 되면 기존의 전화가 많이 필요하게 될까요? 그러니까 사내 전화 이런 것들이. 사내 전화가 요즘에는 많이 안 쓰는 형태로 저는 알고 있는데 네. 사실 저희도 이제 회사 전화를 유지는 하고 있어요. 유지는 하고 있지만 활용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팀즈에서 회사 전화와 네. 같은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팀즈에서 네네. 외부에 있는 어떤 다른 사람의 휴대폰이라든지 아니면 그렇습니다. 다른 회사 전화번호로 그렇습니다. 전화를 걸 수가 있는 겁니까? 걸수 팀즈에서? 있습니다. 오. 그래서 팀즈를 이용하게 되면 사내 전화를 걷어내고 물론 이제 요거를 걷어내면 이제 그 전화기가 없어지기 때문에 조금 이제 뭐 이전 방식하고 좀 다르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있지만 네네. 이게 적응이 되면 좀 편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팀즈를 통해서 이제 사내 전화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에서 뭐 업무 생산성도 중요하고 네. 뭐 굉장히 그런 거 중요하지만 또 간과할 수 없는 게 이제 보안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특히 이제 중소기업이 보안 전담자가 있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네네네. 뭐 그렇다고 굉장히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각 분야별로 포인트 솔루션을 다 살 수도 없는 거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보안은 중소기업에서 사각지대처럼 그냥 방치하고 있는 상태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이렇게. 네네네. 네. 내부자가
의도치 않건 의도를 갖건 간에 뭔가 회사에 있는 중요한 자산을 외부로 유출하는 것도 막아야 될 거고 또 외부에서 이제 다양한 이제 그 회사로 침투해오는 그 보안 위협도 막아야 될 것 같고 두 가지가 좀 있을 것 같은데 네. 먼저 내부자 있지 않습니까? 네. 내부에서 외부로 네. 그 회사에 있는 기밀 자산이라든지 그것이 유출되는 것을 네. 방지해주는 네. 어떤 그런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일단은 이제 문서에 대한 기본적인 이제 보안은 마이크로소프트 365에서 그 특정 문서에 대해서 권한을 지정하게 돼 있어요. 네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에 이런 이제 내부에 이제 정책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문서는 예를 들어서 기밀로 취급하는 A급 네네. 문서다. 이런 것들을 이제 정해 놓으시면 이 문서 자체는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의 뭐 관리자 아니면 뭐 사장님, 뭐 임원들만 볼 수 있다. 네네. 그렇게 이제 암호화가 돼 있고요. 자, 근데 그 볼 수 있다고 했는데 네. 그 볼 수 있다고 권한이 있는 사람이 네. 악이건 자이건 간에 악이건 실수건 간에 네. 그것을 외부 내 뭐 페이스북이건 어디 다른 데다가 그렇습니다. 카피 페이스트를 한다. 네. 문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은 어떻게 그런 방지하는 것들은 마이크로소프트 365에서 네? 그 말씀드린 이제 회사 자산을 이제 관리해 줄 수가 있어요. 근데 자산이라고 하면 디바이스도 포함을 하지만 사용자들이 우리 회사에 쓰고 있는 어플리케이션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네네. 이제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회사에서 지정한 어플리케이션을 등록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의 메일, 네. 예, 만약에 이제 메일은 아웃룩을 우리 회사에서 지정한 어플리케이션이라 이렇게 이제 지정을 하시게 되면 아웃룩 외에 예를 들어서 이제 문서 암호화되어 있는 문서는 아웃룩 외에 예를 들어서 네이버나 구글 메일이나 이런 쪽으로 보내실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아, 네. 예, 그래서 지정한 그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만 뭐 메일을 보내시거나 아니면 뭐 메일이 아니고 다른 툴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것들을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하실 수가 있게 되죠. 특정한 문서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특정한 문서의 이 네. 내용은 네. 복제가 안 된다, 카피가 안 된다, 뭐 이렇게 정책을 예, 채울 뭐 수도 문서에 디테일하게 주실 수가 있어요. 이 문서는 예를 들어서 권한이 있어야만 읽어볼 수 있는 게 아니고 권한이 있지만 예를 들어서 보기만 가능하고 네네네. 편집이 안 되게 하거나 저장을 안 되게 하거나 뭐 프린터는 못하게 하거나 이런 것들을 디테일하게 네. 정책을 적용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 정책을 정하고 정책을 결국 이제 실행하는 분은 이제 부장님 같은 IT 그 회사 내에 네. IT 이제 관리자가 하겠네요, 그죠? 그렇죠.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그러실 수 있는데 이 마이크로소프트 365에서 제공하는 이제 문서 보안은 기본적으로는 문서를 작성하는 작성자가 정할 수 있게 돼 있어요. 네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 직원이 내가 첫 이제 그 문서를 작성하는 이제 소유자니까 그 소유자가 문서를 작성하실 때 내부 정책에 따라서 요거는 어떤 뭐 등급의 문서다를 저장하실 수가 있고요. 거기에 플러스해서 회사 정책상으로 뭐 사용자들이 하다 보면 실수를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네, 그래서 회사 정책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특정 단어가 들어간다든지 뭐 특정 조건에 맞아지면 요거는 무조건 자동적으로 기밀 문서로 처리하는 자동으로 처리해주는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자, 요즘 뭐 멜웨어, 랜섬웨어 외부에서 그 회사로 침투하는 그런 위협의 종류가 네. 굉장히 다양해지고 시시각각 계속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런 것들은 어떻게 이제 뭐 대처가 가능한 건지. 그런 것들도 이제 그 현재는 이제 악성 코드들이 다양한 형태로 공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 365에 이제 특정 제품이 뭐 이렇게 방어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애매하고요. 네네. 기본적으로는 윈도우즈 10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런 이제 그 보안 악성 코드에 대한 것들은 이제 방어를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양하게 이제 제공을 하고 있는데 윈도우즈 10 같은 경우는 하나 말씀드리면 이전 OS와는 다르게 예를 들어서 OS에 들어있는 주요 정보, 네. 주요 정보라고 하면 아이디나 패스워드 뭐 네.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이제 악성 코드들이 들어왔을 때 관리자 권한을 취득을 해야만 위변조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윈도우 10 같은 경우는 이런 이제 중요한 OS의 정보들은 시스템 정보들. 네, 시스템 정보들이나 이런 것들은 가상화 형태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네. 별도의 이제 공간에 가상화를 시켜버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악성 코드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그 공간을 열어볼 수가 없어요. 그 가상화된 공간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지금도
윈도우 10이 여러 가지 이제 중요한 정보들을 가상화시키고 있고 앞으로도 더 많은 정보를 가상화를 하겠다라고 지금 발표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예를 들어서 뭐 그 악성 코드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데이터가 없는 거죠. 네네. 그래서 가상 공간에 있고 그 가상 공간을 열어볼 수 있는 거는 이제 특정 시점이나 특정 권한이 있을 때만 열 수가 있기 때문에 악성 코드를 원천적으로 방어하는 이거를 기본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이제 방어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요한 시스템 정보라든지 뭐 중요한 것들을 다 가상화로 좀 격리시켜 주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네네. 필요할 때만 이제 쓸 수 있게 이제 저장을 해두는 거죠.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뭐 오버헤드 같은 건 없나요? 시스템 오버헤드 같은 거는? 네, 뭐 OS가 뭐 그 굉장히 지금 발전이나 진보가 많이 되고 있고 가상화 기술도 뭐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나온 지도 꽤 오래됐는데 지금 네네. 이제 아주 많이 발전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뭐 보호가 걸리거나 이런 부분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죠. 그러면 이제 윈도우 10에서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 엔티바이러스 네. 백신도 제공이 되는 겁니까? 네, 윈도우 디펜더라고 하는 백신을 기본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잘 아셔야 되는 부분이 윈도우 디펜더는 예전에 저희가 얘기하는 이제 악성 코드, 시그니처 기반의 이제 악성 코드들을 이제 담당하고 있는 이제 백신, 저희 흔히 얘기하는 백신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거기에 플러스 M365는 윈도우 디펜더 ATP라고 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어요. 요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악성 코드뿐만 아니고 요즘에 나오는 위험한 뭐 악성 코드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상행위 그 악성 코드 행위라고 볼 수 없는 정상적인 행위들을 이용을 해서 네. 이제 그 뭐 불법적인 행위를 하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ATP라고 하는 그 윈도우 10의 기능에서 이상행위를 감지하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정 업무에 필요하거나 OS 운영에 필요하진 않지만 계속 반복적으로 이상행위를 하고 있다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인지해서 알려주고 방어를 해주는 윈도우 디펜더 ATP라고 하는 것들을 별도로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뭐 외부하고 또 자꾸 통신하려고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 그렇습니다. 계정의 이상행위라든지 뭐 사용자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발생하고 있는 반복적으로 계속 돌아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방지를 해주는 거죠. 그럼 중소기업은요. 네. 마이크로소프트 365에서 제공하는 그런 내부 보안이건 외부 보안이건 이런 정도만 있으면 네. 일단 보안적으로는 네. 어느 정도 그 안심을 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아니 그 말씀하신 게 네. 지금 이제 제가 듣기로는 네. 마이크로소프트 365만 있으면 네. 기본적으로 뭐 어느 정도 보완을 할 수 네네. 있냐 이렇게 이제 질문하신 것 같은데 그거는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마이크로소프트 365면 완벽한 보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뭐 기존에 있던 뭐 보안들이 기본적으로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네. 엔터프라이즈급의 완벽한 보안을 제공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M365를 이제 사용을 하시면 뭐 크게 돈 들이지 않고 기본적으로 보완을 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네. 전체적인 보완을 완벽하게 하는 거죠. 더 좋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방화벽이라든지 기본적인 네. 엔티바이러스 같은 뭐 어떤 뭐 랜섬웨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네. 다 완벽하게 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은 그 보안 솔루션 회사를 표방을 하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예전에는 네. 뭐 윈도우 오피스로 대표되던 이제 생산성 뭐 제품을 개발하고 판매하는 회사라고 했다면 지금 현재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보안 회사를 이제 표방을 하고 있고요. 보안에 상당한 R&D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어차피 윈도우나 오피스는 이전 방식으로 보면 윈도우 오피스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개발해서 만들지만 네. 백신들이나 뭐 이런 보안 솔루션은 서드 파티에서 이제 담당을 했다는 거죠. 네네. 근데 지금 현재는 마이크로소프트 자체가 보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만든 제품을 본인들이 보안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어느 보안 솔루션 벤더보다 잘 알고 있는 부분을 방어를 한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여타 이제 보안 솔루션보다는 굉장히 강력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세상이 디지털 경제 시대지 않습니까? 네네. 이럴 때 이제 보안은 옵션이 아니라 디지털 경제에서는 보안은 필수 핵심 요소니까 이제 그런 것들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도 이제 디폴트로 네. 디폴트 핵심 요소로 인식을 하고 거기다가 이제 역량을 집중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네.
자, 이 모든 것들이 뭐 생산성이라든지 그다음에 관리의 편의성, 보안, 사실 중소기업 다 필요한 것들인데 제일 또 중요한 것은 이제 경영자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가성비가 좋아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되게 딱 좋은데 가성비가 그냥 안 좋아. 비용이 엄청 예산을 투자해야 돼. 그러면 현실적으로 중소기업에서 이것을 실제로 구현하기 쉽지 않거든요. 네네. 네. 그렇죠. 자, 가성비 관점에서 어떤지. 가성비 관점에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그 고객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만나면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 뭐냐면 일단은 중소기업이라고 해서 보안이 등한시 할 수는 없어요. 네. 뭐 대기업도 마찬가지고 보안 중소기업이라고 하더라도 보안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 근데- 중소기업이 오히려 뚫리면요 더 치명적이에요. 네네 그렇죠. 그냥 사업부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그게 그렇습니다. 뚫리면 네. 어떡합니까? 그렇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지금 이제 ROI 측면에서 보면 그 사실 저희가 이제 고객분들 만나보면 M365가 조금 비싸다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관점을 좀 다르게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안 솔루션을 같이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 기존의 이제 중소기업에서 예전의 방식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오피스 365라고 하는 솔루션을 도입을 한 다음에 거기에 맞는 또 보안 솔루션을 구축을 했어야 됐어요. 네네네. 근데 지금은 뭐냐면 자, 그 지금 현재 고객분들이 쓰고 있는 보안 솔루션 회사는 보안 솔루션에 들어가는 비용 요거를 같이 봐줘야 된다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단순히 오피스 365, 뭐 윈도우, 그 파워포인트, 뭐 엑셀, 뭐 이런 이제 오피스의 그 금액만 보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보안 솔루션에 이제 들어가고 있는 비용들 거기에는 뭐 금액적인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관리하는 인원, 유지 보수를 해야 되는 뭐 이런 금액들이 다 포함이 되겠죠. 이런 것들을 함께 본다고 하면 마이크로소프트 365의 이제 가성비가 훨씬 저렴하게 이제 네네. 도입하실 수 있고 빠르게 도입할 수 있는 금액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보안을 그냥 하나 옵션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 이제 전체 이제 서비스의 필수 핵심 요소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클라우드 서비스니까 지속적으로 계속 업데이트가 되면 나도 자동적으로 업데이트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내 보안 서비스도 그렇죠. 그죠? 계속 뭐 오피스 365의 기능들도 그렇고 보안적인 부분도 계속 추가가 되고 있어요. 근데 네네. 이것들이 예를 들어서 뭐 별도의 비용을 청구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제 보유하고 있는 그 제품에서 계속 기능들이 추가되고 있는 거죠. 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지금 해외에서는 지금 이 오피스 365가 네. MS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CEO가 바뀐 지 이제 10년 됐나요? 이제 새로 그 정도, 네. 인도계 CEO 네, 사퇴한 네. 네네. 그분이 하면서 굉장히 마이크로소프트가 혁신적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We Love Linux, 뭐 We 네네. Love 오픈 소스 해가지고 막 네네. 클라우드 모바일 퍼스트, 클라우드 퍼스트에서 굉장히 바뀌었는데 그래서 지금 저도 이제 해외 뉴스를 보면 오피스 365가 굉장히 성장률이 되게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지금요. 네, 굉장히 기업 쪽에서 많이 쓰고 네네. 있는데 그런데 이게 2, 3년 전에 마이크로소프트 365를 만든 이유는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단순한 오피스 365는 업무 생산성만 국한되어 있는데 네. 거기에다가 이제 보안이라든지 관리의 편의성이라든지 하여튼 네. 중소기업에 필요한 모든 것을 네. 이제 이 플랫폼으로서 이제 제공해 주려는 그런 마이크로소프트의 커다란 이제 어프로치 한 전략이네요, 어떻게 보면요. 그렇습니다. 네, 네네. 오늘. 그렇게 볼 수가 있죠. 네, 네. 부장님 지금 오늘 이제 이 방송을 보고서 우리 한번 저거 마이크로소프트 365 한번 써볼까 네. 하는 이제 기업이 있다면 뭐 부장님 어떻게 그분들이 이걸 체험을 하고 한번 뭐 테스트해 볼 수 있는 상담이라든지 이런 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네. 일단 기본적으로는 마이크로소프트 365 홈페이지에 가시면 무료 체험판을 이제 받으실 수 있어요. 네네. 그렇게 해서 체험을 해보실 수도 있고 마이크로소프트 코리아에서 이제 체험관 형태로 네네.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신청하셔가지고 체험을 뭐 하루 정도 체험하실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저희 당사에서 SK가 진행하고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면 물론 원하시면 저희한테 컨택을 주시면 저희가 뭐 찾아가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내용 중에 그 신청을 하시면 윈도우즈 서피스, 네. 서피스 제품에 M365가 탑재가 되어 있는 이런 이제 서비스 제품을 이제 무료로 렌탈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걸 신청하시면 서비스를 받으셔가지고 그 M365에 대해서 체험을 해보실 수 있게 이런 것들도 지금 현재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회사의 관리자라면 또 뭐야 실제로 부장님도 똑같은 이제 중소기업의 이제 IT 관리자니까 그런 관리자의 관리자 관점에서 한번 같이 만나서 상담해 보는 것도 좋겠네요. 네, 그런 것도 요청을 해주시면 언제든지 제가 네. 예,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